이 사진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당시 새로 취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대북 정책 특별 대표였습니다. 그의 이력은 무척 화려합니다. 포드 자동차 국제 담당 부회장으로 포드에서 14년간 주요 간부로 재직했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참모였습니다. 또한 존 맥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외교 자문역을 맡고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일한 외교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갈리지만 우리 정부 관료들의 공통된 의견은 비건만큼 진정성 있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미국 관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북미 협상 내내 양국의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조심스레 꺼내들며 자존심 강한 북한에 사려 깊게 접근했는데요. 그런 그가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여러 차례 비밀스러운 외출을 감행한 것이 한국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7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때마다 그가 빠짐없이 향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미 협상이 한창이던 2019년, 평양에서 미북 정상회의 사전 실무 협의를 하고 서울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비건 부장관은 앨리슨 후커 보좌관과 함께 광화문 골목으로 향합니다. 이때의 일은 광화문에서 그를 뒤따른 한 기자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는데요.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에는 미 비건 평양 협상 후 서울 첫 식사는 닭 한 마리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말할 것 없이 깜짝 놀랐죠. 미국인,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고급 관료인 그가 광화문에 닭 한 마리를 어떻게 알아서 찾아갔으며 밤 11시에 식당을 찾을 정도로 먹고 싶었던 건지 등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비건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닭 한 마리를 먹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종업원들과 팔꿈치를 맞대는 인사를 하고 서비스로 나온 호박전에 엄지손가락을 찍혀들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 닭 한 마리와 소주를 대접하겠다는 한국의 초대에 비건 부장관은 닭 한 마리는 언제든 좋다며 한국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정부는 떠나는 그를 위해 그가 사랑하는 닭 한 마리 식당을 통째로 예약하며 예우를 했는데요. 그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고도 대북 특별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북미 협상에 진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비건 부장관의 닭 한 마리 사랑은 코로나도 못 말렸다. 야밤에 닭 한 마리 먹은 비건, 닭 한 마리 사랑 비건, 서울에서 마지막 식사는? 이름은 비건인데 비건의 유별한 닭 한 마리 사랑, 이와 같이 웃긴 헤드라인으로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닭 한 마리에 대한 비건 부장관의 집착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어집니다. 트위터에 어머니의 날을 기념해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 닭 한 마리와 호박전, 만두 같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닭 한 마리 식당에서 전수받은 레시피라고 하죠. 그는 폴란드계 미국인인데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가 해줬던 폴란드식 치킨 스프와 이 식당의 닭 요리가 너무나 흡사해서 좋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소울푸드라고까지 극찬을 하죠. 그런데 삼계탕과 닭 한 마리 같은 한국의 닭 요리에 빠진 것은 비건 부장관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류는 자신의 소설에서 삼계탕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라고 칭찬했고,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는 삼계탕을 인삼 닭수프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찾는다고 하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한식으로 삼계탕을 3위로 꼽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보양식의 개념이 딱히 없는 미국에서도 삼계탕은 인기인데요. 이전에는 미국 내 한국 교민과 아시아인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팔렸으나 최근에는 조지아, 텍사스, 뉴욕과 같은 대도심에서 현지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삼계탕은 냉동 즉석식품과 레토르트 형태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삼계탕은 미국으로 수입된 유일한 국산 축산물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물 수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데다 아시아권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삼계탕을 맛본 후 그 맛에 반해 미국 수출의 길이 열린 것인데요. 당시 정상회담 후에 백악관이 발표한 양국 현안 설명문에서도 삼계탕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정도였죠. 삼계탕은 앞으로도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수출 중이며 매년 두 자릿수 수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존의 1위였던 일본을 밀어내고 미국이 최다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미국 내 몇몇 마트와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해 있는데요. 일반 삼계탕은 물론이고 수삼 삼계탕, 녹두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건 부장관이 닭 한 마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최근 많은 미국인들도 삼계탕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품 후기를 보면 믿을 수 없이 건강한 맛이다. 그냥 닭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다. 한 입 먹는 순간 반했다. 삼계탕을 왜 이제 알게 된 거지? 와 같은 극찬이 가득합니다. 여름이면 꼭 먹어야 하는 삼계탕은 원래 게삼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주 재료가 닭이고 부재료가 인삼이기 때문이죠. 인삼이 귀해지며 삼계탕이 된 건데요. 언제부터 삼계탕을 먹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 때 원기 회복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백제시대에 인삼을 일본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부터 닭과 인삼으로 만든 요리가 있었으리라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닭과 인삼의 조화로 한국의 맛이 잘 살아있는 보양식으로 손꼽히는데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닭과 다른 첨가물과 어울려 원기 회복을 돕기에 여름이면 꼭 먹게 되죠.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약식동원 사상, 즉 좋은 음식은 약과 같다는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인삼, 황기, 당귀, 대추 등이 있는데요. 각 재료의 효능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삼계탕에 들어있는 인삼은 한여름 더위에 지친 오장의 양기를 보충해주고,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식물로 기가 허해져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추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힘이 있어 즐겨 먹는 것이 좋으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당귀는 기를 통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무심히 먹었던 삼계탕 재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삼계탕이 왜 사랑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맛뿐만 아니라 먹고 나면 식욕이 회복되고 위장이 튼튼해지는 그야말로 진짜 보양식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의 삼계탕은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맛이 녹아있는 음식입니다. 동양인은 물론 중남미와 중동,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맛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이미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만큼 삼계탕의 세계와도 멀지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준 삼계탕. 앞으로 전 세계에서 빛을 보길 바랍니다.